웃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이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안방극장에 유쾌한 에너지를 전달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하고 어두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의 구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번에 터져나온 의혹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그 범위 또한 넓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잘 짜인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하나둘씩 연결되며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편적인 사건의 조각이 아닙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유례 없는 법적 분쟁부터 시작해 재산 가압류라는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차량 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폭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 속에서도 법조계와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박나래 씨의 향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박나래 씨의 측근이자 지인으로 알려진 임 모 씨를 둘러싼 의혹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은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정황들과 가족을 동원한 허위급여 지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대중은 배신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돌아서게 만든 것은 박나래 씨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문제에는 즉각적으로 칼을 휘두르듯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여론을 더욱 냉각시켰습니다. 그 침묵의 공백 사이로 사람들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가장 가까웠던 동료인 한혜진 씨마저 의미심장한 선택을 내비치며 박나래 씨의 입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섰습니다. 권력관계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았던 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법은 이제 그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웃었던 그 시간들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는지 이제 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박나래 씨는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가장 깊은 곳, 대중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밀폐된 차량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행각들입니다. 최근 채널A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매우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차량 내에서 박나래 씨가 한 남성과 벌인 특정 행위로 인해 매니저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에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량이라는 공간은 매니저에게 있어 선택지가 없는 업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상황을 피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박나래 씨가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뼈 아픈 고백이 담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침묵이 강요된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의 시선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도노 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차량 운전 공간 또한 명백한 업무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업무 공간에서 타인이 듣기 싫고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지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엔진 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이동 시간 동안 매니저가 느껴야 했을 압박감과 불쾌감은 법적으로 가볍게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노동고용 관계, 업무 공간의 범위 관계의 위계, 그리고 반복성 여부라는 네 가지 틀로 묶이는 순간 박나래 씨가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적인 농담이나 친분의 연장이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맥락에 의해 판단될 것이며 이미 그 맥락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거나 견뎌야 했던 이들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신뢰를 보여주고 함께 성장해왔다고 믿었던 연예인이 정작 자신들을 배려하지 않고 업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전 매니저들은 깊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박나래 씨의 이미지가 생명인 만큼 만약 법원에서 이러한 19금 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다면 연예계 복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했느냐를 넘어 우리 사회가 연예인과 스태프 사이의 위계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운전석 뒤의 그림자들, 그리고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용자로서의 오만함이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이제 대중은 박나래 씨의 입에서 나올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그 좁은 차량 안에서 일어났던 진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싸움을 넘어 이제 박나래 씨의 일상은 실제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는 박나래 씨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압류라는 절차는 법원이 신청권자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향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방의 판단만 듣고 재산을 묶는 것이 실제로는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합니다. 전 매니저들이 이토록 강경하게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박나래 씨와 쌓아온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다는 배신감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박나래 씨가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연예계 재기가 불가능할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도노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박나래 씨의 대리인이라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논란이 지속될수록 광고 계약 위약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액이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보다 세간의 비난과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현재까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소모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서운 점은 법의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여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연예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리스크 회피가 우선 작동합니다. 광고주들은 사실 여부보다 이 인물을 계속 모델로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라는 보수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제작진 역시 편집 방향을 바꾸고 분량을 줄이며 서서히 박나래 씨를 화면에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박나래 씨가 잃게 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가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정 밖에서는 거리두기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정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이미 사안이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가 겹겹이 쌓인 퇴로 없는 골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원의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연예계 전반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박나래 씨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가 결국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차량 내 부적절한 행위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박나래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치명적인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영역 중 하나인 관리 대상 의약품의 불법 처방 문제입니다. 현재 경찰은 박나래 씨와 그녀의 비지인으로 알려진 임모 씨를 상대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중심에는 임모 씨라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법조계와 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풍문에 따르면 이 인물이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번갈아가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인 간의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약품 부정 처방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700건을 넘었다는 통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는 총 732건에 달하며 적발된 인원만 4명에 이릅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 등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수령이나 온라인을 통한 사거래는 오히려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나래 씨의 사례는 과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유명 인사들의 사건들과 겹쳐 보이며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수면 관련 의약품을 전달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나 가족 명의를 도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유아인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중에게 하나의 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 속에는 항상 설명되지 않는 공백과 의문의 인물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불법 판매 알선 게시물이 올해만 4만 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이러한 약물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임 씨라는 인물의 정체와 그가 사용했다는 주민등록번호의 진실, 그리고 박나래 씨와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은 연예계의 단순한 가십을 넘어 사회적 범죄의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될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웃음을 주던 희극인의 모습이 아닌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한 명의 피의자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박나래 씨의 앞날은 이제 법의 냉정한 판단과 임 씨라는 인물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성과 법적 책임의 경계에서 대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바로 경제적 공정성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 중에서도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은 그녀가 쌓아온 친근한 이미지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말 박나래 씨와 그녀의 1인 기획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대목은 가족을 동원한 허위급여 지급 의혹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나래 씨의 모친은 실제로 기획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공경비 처리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고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방송을 통해 검소하고 성실한 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그녀이기에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는 기획사 설립 이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으나 그 수익의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국세청은 박나래 씨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약 14억 원에 이르는 가공경비를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과세 당국이 예상한 탈루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 원대였으나 실제 추징금은 2, 3억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박나래 씨 측은 이미 조사를 마쳤고 세금 납부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여론의 의문까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웃음을 주는 광대라는 이름 뒤에서 그녀가 취해온 경제적 이득이 과연 정당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는 엄격했던 기준이 왜 본인과 가족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입니다. 결국 이 세무조사 논란은 앞서 언급된 차량 내 부적절 행위나 약물 관련 의혹들과 맞물려 박나래라는 인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했을지 모르나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공정성이라는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쥔 스타가 보여준 뒷모습은 그동안 그녀를 지지했던 수많은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중의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왜 그녀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선택하면서 이러한 세무적 불투명성이나 지인 임 씨와 관련된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선택적인 대응과 태도의 불일치는 결국 그녀가 가진 신뢰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웃음 속에서 즐거움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위선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차갑게 식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은 종종 폭로가 아닌 동료들의 선택에서 감지되곤 합니다. 최근 대중 사이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장면은 박나래 씨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모델 한혜진 씨의 영상이었습니다. 한혜진 씨는 자신이 가장 다급하고 위기에 처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을 즉각적으로 이해해줄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박나래 씨가 아닌 풍자 씨였습니다. 이 장면이 대중에게 그토록 선뜻하게 읽힌 이유는 단순히 누구와 더 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손이 가는 방향은 그 관계의 실체와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평소 방송에서는 나레바를 중심으로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며 가족 같은 사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떠오른 이름이 달랐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커다란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 없는 명확한 관계의 단절 혹은 심리적 거리를 포착한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박나래 씨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한혜진 씨의 이러한 발언은 여론이 감정적인 동정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동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왜 가장 가까워 보였던 관계보다 다른 이름이 먼저 선택되었을까라는 질문은 이제 박나래 씨를 향한 공격이 아닌 그녀가 주변인들에게 보여준 평소의 태도와 신뢰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의 판결문보다 훨씬 빠르게 박나래 씨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이러한 미묘한 태도 변화는 광고계와 방송 제작진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광고주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보다 이 이름을 계속 사용했을 때 브랜드 리스크가 발생하는가라는 계산입니다. 논란이 길어지고 동료들조차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계약서는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규 제안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제작진 또한 편집 방향을 수정하고 분량을 줄이며 문제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녀를 서서히 화면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대중이 느끼는 가장 무서운 감정은 확신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아, 뭔가 이상하긴 한가 보다 라는 막연한 느낌이 대중 사이에 번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정교한 반박이나 해명으로도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혜진 씨의 전화 한 통이 보여준 관계의 온도는 지금 박나래 씨가 처한 사회적 고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태도에서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냉정한 판단으로 여론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셈입니다. 결국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지인에 둘러싸여 있던 박나래 씨는 정작 가장 절실한 위기의 순간에 동료들의 침묵과 외면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관계들이 하나둘씩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과정은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법적 공방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떠나간 동료들과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숙제뿐입니다. 이제 이 기나긴 싸움과 논란의 끝에서 우리는 법적 결론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단 한 장의 종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지만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신뢰의 균열은 결코 쉽게 메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의혹, 재산 가압류, 그리고 약물과 세무 조사 논란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을 때 대중이 마주한 형상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유쾌한 희극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누가 더 억울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신뢰가 무너졌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동 환경의 위계 질서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의 절규,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한 박나래 씨의 불투명한 대응은 대중으로 하여금 웃음보다는 불편함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지점에서 침묵하고 공정함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특혜 의혹을 남긴 그녀의 행보는 연예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의 고갈을 불러왔습니다. 법조계에서 박나래 씨의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장과 여론은 이미 리스크 회피라는 명목하의 판단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떠나고 제작진은 외면하며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조차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지금의 상황은 박나래 씨가 마주한 가장 가혹한 성적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된 고백과 책임 있는 자세뿐입니다. 법적 공방에서 승리하여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때 그녀의 웃음에 위로받았던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여론의 온도와 켜켜이 쌓인 의혹의 무게를 견디기에 그녀가 서 있는 집안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입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판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아주 오래도록 그녀의 이름 뒤에 따라붙을 것입니다.